예,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 속보를 본 다음에 이제 봤더니 민주당이 또 바쁘게 움직였고 의원님이 뭐 대표실 앞도 그렇고 의총장 앞에서도 그렇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모습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의 본분이 뭐고 자기의 분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들 사고를 저지르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법원의 그 날짜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법의 규정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28년간 그 적용해 왔던 실무 관행에도 반합니다. 실무 관행에도 예, 반합니다. 그것을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이런 첫 시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판사가 법을 어기고서 판결을 하려면 사법 시험을 준비해서 판사가 될 것이 아니고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야 맞는 겁니다. 국회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죠. 아하. 그리고 법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결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네. 다퉈서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판결문에도 법원의 결정 그 설명문에도 보면은 네.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선례도 없으니 그러니까요. 뭔가 좀 지침이나 이 뭔가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 검찰이 너희들이 즉시 항고를 해서 예. 고법이나 대법원의 그 판단을 받아달라 네. 이런 얘기인데 이걸 포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 포기한 이유가 유연이라는 겁니다. 즉시 위헌이다. 항고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그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존치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유연이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결국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분수를 넘는 짓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되고자 하고 헌법재판소가 되고자 하는 그 분수를 넘치는 짓들이 이런 사회적 혼란, 국민에 대한 고통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심우정 총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비판을 받을 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알았겠죠.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를 보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결국은 본인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이런 짓을 못했겠죠. 네. 윤석열 피고인의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공복의 길을 포기를 했으니까 사표를 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왜 검찰 조직까지 망치고 후배들까지 앞날까지 망치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뻔뻔스럽고 네. 후한 무치한 행동이다. 결국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이 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란 옹호의 길을 갔는데 네. 그 이후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 태도를 보면은 뻔뻔한 모습까지도 윤석열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심우정이 닮은 모습, 뻔뻔한 모습. 예. 윤석열도 검찰총장이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채널 A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모로 뭐 징계까지 이제 갔다가 또 법원 판단에 의해서 또 살아 돌아오는 직무정지가 이제 풀리는 그런 모습도 이제 있었고. 예. 심우정도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을 딛고 이런 결정을 하는 상황까지 갔고 이게 닮았네요. 그때 상황과 지금 맞습니다. 상황과. 그러니까 심우정 검사가 예. 과거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면 참 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예. 왜 윤석열하고 얽히면은 국힘하고 얽히면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 되는가? 인격을 상실하고 정상성을 벗어나고 네. 후한무치해지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 현상이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사실은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 정치적인 논쟁을 피해서 실무적인 문제점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겼다고 하는데 네. 뭐 일선 검사장 중에서도 저러고도 저 자리를 지키겠다고 남아 있는 사의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의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직접 대검에 가셔가지고 이진동 차장과 이제 면담도 어제 서영교 의원님이랑 예, 함께 갔었고. 가려고 했는데 예. 서영교 의원님만 예. 대검을 가셔서 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예, 저는 어제 이제 그 심우정 네, 피고발인 고발하러 고발을 하러 공수처에 가셨군요. 가서 공수처 차장을 면담을 하고 아, 왔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면담 음. 과정에서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의지를 표현했다. 공수처의 의지는 예. 이제 분명해 보이지만은 예. 검찰이 과연 또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공수처가 워낙에 지금 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으로 보면은 예. 공수처는 내란 수괴를 구속한 기관이고 대검은 그 범죄자를 풀어줘 버린 기관 아닙니까? 예. 도덕성이나 국민의 그 신뢰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예. 다만 걱정하는 것은 공수처가 예. 조금 그 저 수사 경험이나 능력이 아직 조금 네. 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에 먼저 그냥 저 처벌하는 쪽이 이거를 볼 텐데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예. 세게 신속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스럽고 음. 검찰은 공수처를 칠 명분이 없어서 함부로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김성훈 차장의 영장은 계속해서 기각 반려를 하고, 근데 오동훈 처장 이 고발건은 바로 또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옛날에 예? 과거에 그 1950년대 전후로 예. 해방 이후에 검찰이 지금처럼 그 지금과 같은 혼돈상을 보이던 시절에 검사끼리도 서로 공격을 하고 싸우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수검사와 공안검사, 개인 비리검사와 네.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던 검사. 그러면 검사들끼리 서로 싸울 때는 먼저 구속하는 쪽이 이겼다고 그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왜 이회창 총재의 그 부친이 이홍규옹이었던가요? 네. 그러니까 검사장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오제도 검사, 유명했던 공안 검사, 네. 오제도 검사에 의해서 구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게 그 이제 사례를 보면 그런 그 사례를 보면 네. 공수처와 대검 사이에 그런 전쟁이 있을 만도 한데 아마 양쪽 다 그런 조금 그 맹점들, 약점들이 있어서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공수처가 어쨌든 공수처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빠르게 그러면 검찰 수사 이제 특히 이제 심우정 수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 당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빨리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는 예. 활동을 시작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간 싸움이네요. 시간 싸움. 지금 예, 당장에도 그렇죠. 들어가서 심우정을 예.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참 이 이제 공수처와 이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던데,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검찰 얘기는 안 하고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정치적으로 공수처를 공격을 하고 공수처를 맞습니다. 약화를 시켜서 예. 검찰 정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의 예상도 들고. 예. 정치적 쇼 아니겠습니까? 음. 아니, 내란범을 구속한 기관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양심 있는 세력들이라면 왜 내란범을 함부로 풀어주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격해야 맞을 텐데 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다 보니까 국힘이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검찰 얘기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예. 공수처 얘기만 하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공수처 이거 뭐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글을 먼저 올리고, 예. 공수처에 대한 공격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 이제 나와 있는 거,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라고 지금 이 시간, 이 3월 11일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시죠? 어떻게 하면 저 내란 그 옹호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을 동원해서 네. 헌재를 압박을 할까? 탄핵 기각이 나오게 만들까? 이 국리를 제일 먼저 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은 이루어질 걸로 상식에 따라 예측되는 이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어떻게 그 저 인사 알박기라도 하나 더 할까? 이런 얘기들이 알박기. 뭐 당연히 논의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박기 플러스 이 차기 대선을 어떻게 조기 대선을 어떻게 또 할까 이런 생각.
그야말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또 대통령을 누굴 만들어야지 이런 네.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아마 그 본인의 네, 예,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하는 야욕을 드러냈던 오세훈, 홍준표, 네. 한동훈 여기보다는 당연히 김문수.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김문수 거기를 이제 띄워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민주진영한테는 잘된 일이죠. 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게 제일 손쉬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음,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불효막심한 자식, 불충막급한 예. 그런 공직자 국민이 선택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요. 그 김문수 후보나 열심히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이제 선거운동, 김문수 선거운동을 해줘라. 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사실 이제 헌재의 파면 판단이 나와야 조기 대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 예. 선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가 모레 1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선고 일정을 잡았어요. 기일을 잡았어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18일까지는 아무런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헌재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잡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일정상으로 해석해야 될지. 다른 것을 미루고 윤석열 피청구인 그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뭔가 저 선고는 과정을 통해서 네, 본인들이 정말 안정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윤석열 그 탄핵 인용 결정이나 이런 것들의 그 후폭풍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줄여보겠다. 이런 저는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감사원장이나 또 저 검사들 네, 파면 결정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윤석열 전에 선고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네. 조금 뭐 그런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평의에 집중하기를 우리가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18일까지 잡히지 않았으니까 14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지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다른 일정을 잡았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평의 과정을 더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결론은 정해놓되 판결문을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미리 결론을 내려놨던 네. 뭔가 저 간단한 사건 선고를 먼저 하는 뭐 이런 시간 아끼기용일 수도 있고 네. 윤석열 피청구인 선고를 하기 전에 네. 보여주는 뭐 안정감 이런 아.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 속마음이 어떨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선고하기 전에 이제 헌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결정, 그러니까 선고는 미리 다 이제 이미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일정을 정하는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예. 일정을 잡는 거일 수도 있다. 사실상 뭔가 그 평의가 종결됐거나 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음. 그 절차에 대한 나름의 그 저 어떤 자신감들 네. 사실상의 내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뭔가 그 파면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가하게 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오히려 마음의 어떤 그 네. 뭐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에 뭔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앞서 선고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국회 편을 무조건 헌재가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뭔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 근데 예. 사실은 이게 탄핵한 국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의 결과를 좀 예상하는 예. 그런 예. 또 길 잡는 거 아니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예. 모든 그 논쟁들 뭐 시비거리들 다 물리치고 소신 있게 빨리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그 저항 세력들 네. 폭도들의 좀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그저 조심스럽게.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저렇게 가는 거 아닌가. 좀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의원님 이제 설명과 해석을 분석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어느 한편에 서서 뭐 그야말로 그 극우 쪽에서 주장하신 편향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그 극우 쪽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순리대로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좀 처리하면서 순리대로 가고 있고 윤석열 탄핵 선고도 순리대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면서 순리대로 가는 걸 보여주는 빌드업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내일 오늘은 이 13일에 있을 이 일정을 얘기했다면 내일 정도 되면은 내일 되면은 또 이틀 뒤에 있을 14일 일정 윤석열 탄핵 선고 그 일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쯤이면 금요일 선고를 네. 아마 기일 통지를 예. 공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네. 혹시라도 뭐 더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순서를 밟아 나가는 이 과정들이 저 보수 세력들 네. 보수가 아니죠. 극우. 극우 태극기 모독 부대들 네. 내란 옹호 세력들의 반발을 조금 무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걸로 믿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 윤석열 탄핵 선고가 언제 있느냐, 심판 선고가 언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초쯤에 예상을 예. 하셨다가 지금 예. 뭐 이제 금요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관님들이 저렇게 그냥 용기와 소신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줄지를 제가 기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게 결정이 되면 재보선과 같이 한번 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67억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일단 뭐 예산 문제보다는 이걸 절차상의 어떤 시비거리가 없게 최대한 예. 조심스럽게 가는 헌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음. 제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낭비를 가져오고 국익에 재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 말고 또 다른 판단을 하려고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 기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문을 작성하는 재판관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까 바로 펜대가 쉽게 나가는데 네. 왜 윤석열의 피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을 해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줘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문을 쓴다는 것이 네. 펜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게 하나가 가장 99%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 예. 나머지 1%는 헌재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그것도 상식을 가진 다수 국민의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헌재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 현행 헌법이 네. 1987년에 출범을 할 때 기대를 품고 국민의 기대를 모아서 출범한 기관인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헌재의 존립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헌법재판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헌재 제일 중요한 권한이 첫째가 그 위헌법률 심사권이고 두 번째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권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파면을 선고할 겁니까? 가장 극악의 나쁜 사람이 지금 네. 윤석열 피청구인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파면을 인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면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제도는 자기들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자기의 일을 부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헌재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그렇죠. 셈이죠. 예. 예. 자기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절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헌재가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네. 헌재 존립 이유를 설명 못하면 재판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 불명예를 견디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도 파면 인용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헌재 재판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윤석열 쪽의 주장을 듣고 윤석열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오셨는데 그때 헌법재판관이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모습도 의원님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위기, 그 이제 공기의 무게라고 할까요? 공기 자체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도 그 표정과 그 재판정의 공기, 무게감이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표정을 재판관 8분이 한 번도 조는 법을 못 받고 진지하게 그걸 지켜보는 그런 그 상황을 다 봤는데 네. 그 윤석열 피고인이 그 많은 궤변을 늘어났어도 그냥 그 눈치 뭐 안 채게끔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눈이 반짝 뜨이는 모습을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쓸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그 한심한 모습, 네. 반성할 줄도 모르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대통령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네. 어떤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느꼈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뭐 당연히 뭐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믿는 거죠.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사선 의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현직에 복귀하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 획책을 할 거다. 또 헌재가 윤석열을 신속 파면해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했고 민주당의 5선 6선 중진들이 헌재에 윤석열 파면 촉구 서한을 보냈다라는 지금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내가 돌아가면 뭐 개헌도 하고 책임 총리제식으로 하고 어떻게 또 뭐 제2의 뭐 계엄을 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듯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돌아오게 되면. 예.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네. 뭐 비상계엄 제2의 계엄 일으킬 것도 없이 언급할 것도 없이 저런 그 사례 분별력이 없고 네. 술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저런 일을 저지르고 반성도 없고 뻔뻔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복귀하는 모습을 내란 옹호범들이 아니면 아하. 옹호 세력들이 아니면 저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헌재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함께 시민들과 호흡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접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그 걱정하시는 모습 이런 것이 너무 진지하게 느껴져서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고 또 가끔은 지나가다 보면은 네.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위로를 받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굉장히 좀 쑥스러운 예. 그 마음 아픈 이런 그 느낌도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그 역할 또 위로의 주체가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 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5월 이후에는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없어지고 네. 다시 우리의 그 과거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이 뭐 펼쳐지도록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풀려나는 걸 보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실 조금 느슨했다고 해야 되나요? 느슨해진 느낌. 예. 왜냐하면 극우가 아무리 준동하더라도 윤석열은 감옥 안에 있고 구치소 안에 있고 또 헌재는 곧 파면을 할 거니까. 예. 아유 뭐 다 됐다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3월 11일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물론 3월 14일 판결하면 내일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아무 얘기도 없고 예.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3월 18일 뭐 3월 21일 뭐 3월 말까지 늦출 수 있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내란 옹호 세력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망상과 기대일 것이고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걱정일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지만 네, 이번에 그 지난번에 주말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의 청구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또 어제는 그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그다음에 바로 언론에 공표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을 2번이나 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고 네, 그런 그 엉뚱한 그런 주장에 영향을 안 받고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걸로
그 저 혼란들 겪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 헌재에서 그 얘기는 예. 내부 평의가 예. 정상적으로 좀 느리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정말 안에서 치고받고 심각한 분위기면은 그런 성명조차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뭐 너무 늦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특히나 뭐 청구가 기각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는 네. 좀 접어놓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또 이제 머릿속에서는 다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지기현 판사, 뭐 검찰 심우정 또 뭐 특수단의 모습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습도 그렇고요. 상식적인 대로 흘러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지금 이 순간도 불안합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그 어떤 저 극우 폭도들이 네. 헌재를 에워싸고 늘 협박이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헌법재판관들이 자유롭지를 못할까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러분 뒤에는 우리처럼 네. 정상적인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드린다.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저 일처리를 하라라고 응원해주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되신다고 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광화문에 집회에 좀 참석을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SNS 활동도 해주시고 음. 헌재 댓글 아마 저쪽 저 폭도들이 다 정복을 하는 바람에 댓글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래도 막 한 번 더 시도도 해보시고 다운이 돼 있는 예, 상황. 이런 그 응원의 마음을 많이 보내주는 것 이걸로 달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글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 예, 민주당도 요즘 많이 들으시죠? 강하게 좀 해라. 예, 예, 세게 좀 해라. 예, 예. 국민들 답답한데 뭐 하는 거냐? 빨리빨리 심우정 탄핵하고 최상목 탄핵하고 시원시원하게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핵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항상 그것이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네. 저 내란 옹호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역공을 당하고 네, 여론전을 당하고 보수 언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어서 당내에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적극적이되 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의 그 걱정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 우리 이제 민영배 의원 또 박수현 의원 네. 김준혁 의원 그다음에 윤종호 의원인가요? 네. 네 분이 지금보다. 지금 광화문에 오늘 점심부터 예. 단식 시위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릴레이로 참여를 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좀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네. 굳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헐급이 되는가? 단식 투쟁할 저 급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하는 게 맞을까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저녁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녁에 낮과 저녁에 그 의총을 항상 열어왔는데 네. 오늘 밤에는 의원총회를 광화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네. 9시에 광화문 앞에서 바로 열기로 했습니다. 바로 들어간다. 예. 그 현장 저희 오마이TV에도 생중계로 이제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단식도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 그런 차원도 좋지만은 또 힘을 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이제 노력을 하겠다. 민주당도 이제 오늘 그야말로 이제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주가.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통김말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아까 저희 뭐 댓글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점심 먹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점심 먹을 그 점심비 그 식비를 또 슈퍼챗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그만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서. 간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두 손 모아서 이 상황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주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빨리 마련되기를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박균대 의원께서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이제 뭐 법사위나 아니면은 또 이제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검찰의 이런 행태 이것도 그냥 묵과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예. 어떤 대책이나 고발도 했고 예, 또 탄핵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내일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 뭐 행정처장 네, 또 법무차관 두 분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출석하도록 통보가 지금 돼 있을 겁니다. 네. 아마 평소에 그 습성들에 비춰보면 안 나오고 버틸 텐데 아마 그게 안 나오면은 기어이 나오게 만들 것이고 예. 안 나오면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도 받게끔 뭐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 추진하고 있는 법사위의 모습이고 근데 이거 한번 여쭤봐드리죠. 이뇨한 의원이 뭐 이제 사실 망언을 했는데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비상계엄 포용했을 거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다. 이런 망언을 했네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범을 용서를 하셨죠. 용서를 했는데 예. 사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감옥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대국민 화합을 위해서 포용을 하겠다, 화합을 하겠다라고 막판에 용서를 했던 것이지 네. 이렇게 재판도 해보기 전에 용서를 하는 짓은 안 했습니다. 이뇨한 의원이 한국의 문화와 관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한국 문화에 익숙치 않은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저 양해를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계엄군을 우리가 국민들이 똑똑히 봤고 국회를 침탈하려는 모습을 봤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좀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분이니까 양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예. 이거는 예. 이 망언은 또 이제 예. 국민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국힘의 수준이기도 한 것이고요. 네. 예. 그래도 국힘의 의원 중에서는 제일 멋있게 표현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더 막말이 된 것 같죠. 야당을 그러니까 공격하기 의식 자체가 위한... 문제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점잖게 얘기한다는 것도 오히려 사고를 치는 저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 일정 때문에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예. 못다한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모든 국민은 아닙니다만은 상식을 가진 그 다수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또 오지 않도록 우리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것이 맞으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우리 그 민주진영의 국민 여러분께서도 네. 조금 현장에 좀 나와서 힘을 더 보태주시고 12월 달에 보여주셨던 그 열정 한 번 더 잠시 보여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